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쌤입니다. 등교 개학을 앞두고 마지막 온라인 수업입니다. 설마 또 등교가 미뤄지지 않겠죠? 자,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은 원래 흡연 예방 교육을 할 차례예요. 근데 이제 등교를 정말로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등교를 하면 당장 지켜야 될 사항들도 많고 그만큼 생각보다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내용은 이번 주 화요일 7교시 창체 시간에 들었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준비를 해와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이 등교하면 그날 담임선생님들께서 면 마스크를 2장씩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 뭐 일회용 마스크나 방용용 마스크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여러분한테 배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오시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랑 마스크가 바뀔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지고 온 마스크에 본인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빼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내에 있는 정수기가 모두 사용이 금지됩니다. 심지어 급식실 식수대 사용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물과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3학년 언니들도 책은 안 들고 와도 물은 아주 양손 가득 아침마다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꼭 개인적으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자가진단 설문조사 다들 하고 계시죠? 자, 잘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등교 개학 일주일 전부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해야 되는 설문조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개학 당일, 그러니까 5월 27일부터는 반드시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미리 이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깜빡 잊고 그냥 안 하고 학교를 와버렸다. 그러면 현관 들어오기 전에, 즉 발열 체크하기 전에 얼른 하고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링크된 주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자가진단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침마다 여러분이 보게 되는 설문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설문지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조사는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검사지, 여러분의 평소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알러지가 있어서 기침이 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장이 원래 예민해서 복통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친구들은요, 이 지금 해당되는 증상에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본인이 자주 나타나는 증상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한 증상인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저질환이 없는데 최근에 나타난 증상에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질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학생들은 등교 중지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요, 절대로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이 본인한테 해당된 증상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로 반드시 본인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진으로 실제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문으로 등교를 하면 등교 지도하는 선생님께서 여러분한테 1m 간격으로 떨어져서 걸으라고 지도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반갑더라도 1m 간격을 유지하면서 현관까지 그대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자, 거의 현관쪽으로 오다 보면요. 이렇게 이 사진을 보세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저 간격에 맞춰서 지금 이 3학년 언니들이 서 있는 이 모습처럼 천천히 간격에 맞춰서 건물 내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현관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중앙 현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체온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바닥에 있는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노란색 선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의 체온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빨리 지나가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체온 측정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온 측정은 등교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내려가기 전에 한 번, 총 2번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발열 체크하는 시간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너무 일찍 오거나 또 지각하는 학생들은 이 시간 내에 발열 체크를 하지 못하겠죠. 선생님들이 7시부터 현관 앞을 지키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랑 마주치지 못하는 학생은 또 발열 체크를 하지 못하고 반으로 올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이 등교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열 체크를 했는데 본인이 37.5도 이상이 나오거나 그리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래 이런 호흡기 증상들을 보이는 학생들은요.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류가 돼서 보호자가 연락이 될 때까지 일시적 관찰실에 잠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일시적 관찰실은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앙 돌계단 쪽에 이렇게 천막으로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발열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과 같은 이런 의심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요, 한 가지 증상만 보여도 보건소에 방문해서 의사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건소에 간다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거나 또 거부감을 느껴서 그냥 일반 병원 진료를 보겠다고 하는 학생이나 또 보호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건소에 간다고 해서 100%다 진단검사를 받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의사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검사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일반 병원이랑 똑같은 진료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런 유증상자가 발견이 되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갈 때는요. 우선적으로는 보호자, 즉 부모님께 연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모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면 부모님 차로 보건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부모님이 못 오시거나 늦게 오신다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119를 통해서 보건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증상자는 아까 말했듯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본인의 건강을 지켜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진료 본 결과를 담임선생님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만 알고 있지 말고 꼭 담임 선생님과 본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 증상이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는 등교하지 않습니다.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은 출석 인정 처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유증상자의 경우에는요, 담임선생님이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여러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잘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오늘 상태가 어떻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고 또 성실하게 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번째. 이제 상황이 본인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등교를 하겠죠. 재등교를 할 때는 여러분이 출석 인정 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결 증빙 자료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출결 증빙 자료는 진료 확인서, 그다음에 의사소견서, 가정 요양 확인서, 가정 내 상태 조사서, 뭐 이런 증빙 자료를 담임선생님께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꼭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할 때 이 자료를 가져와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손 씻기를 할 때는 흐르는 물에 그리고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맞춰서 잘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화장실이나 교실에 보면 물비누 그리고 손 세정제가 각각 다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를 오면 정말 습관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손 씻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여기에는 외출시라고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등교하시게 되면 밥 먹을 때 빼고는 무조건 다 상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 그리고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고요. 기침을 한 후에는 손바닥에 분비물이 그대로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교문 앞에서부터 이미 친구들이랑 팔짱 끼고 어깨 동무하고 그리고 막 반가워가지고 얼굴을 맞대면서 막 히익거리면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친구들과 친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좀 완전히 종식이 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접촉이 많은 곳, 교탁 위나 본인 책상 위, 그리고 손잡이 이런 부분들을 자주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본인한테 의심 증상이 보인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담임선생님이나 그리고 보건 선생님에게 꼭 알려주시고 그 선생님들의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합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각 반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전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자,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못하니까 환기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실 창문을 수시로 개방을 해서 충분히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창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여러분이 에어컨을 찾겠죠. 원래는 에어컨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치만 이제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에어컨을 틀되 모든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트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더라도 수시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서 에어컨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내에서는 항상 우측 통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중앙에 이렇게 복도에 노랗게 선을 선생님들이 다 그어놨어요. 테이프를 붙여놨으니까 이 노란 선을 기준으로 항상 우측 통행을 해서 지나다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내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행 계단과 하행 계단을 따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을 잘 보시고 한쪽 계단으로만 올라가고 또 반대쪽 계단으로는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습관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식을 먹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급식 먹으러 가기 전에 현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랑 같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급식실에 들어가게 되면 여사님께서 각 학생들 손에 손소독제를 짜주실 겁니다. 그러면 손소독을 한 채로 식판에 음식을 받아서 이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예전에는 없었다면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잘 보이지 않죠? 이게 투명색이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각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친구들과 마주보고 밥을 먹었다면 지금은 각 칸에 한 명씩 이렇게 앉아서 앞에 친구 움직에 내 침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자리를 잘 배치해서 앉게 됩니다. 그래서 급식을 먹을 때도 조용히 친구들과 잡담하지 않고 본인 밥만 얼른 먹고 급식실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등교하면 마냥 기쁠 것만 같았는데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뭐 해도 됩니다 라는 것보다는 뭐 해서는 안 돼요 라는 게 훨씬 더 많죠. 물론 선생님들도 여러분 만나는 거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고 싶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규칙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코로나19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요. 오늘 알려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요. 안녕.